보통 보면은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 네. 진짜 다달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한 분들의 애환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코크님도 직장 생활 오래 하셨다고 네, 아까 얘기 맞습니다. 들었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뭐 내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쥐꼬리라는 그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월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이게 모을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0년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하고 지금 젊은 세대 분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20대 때 결혼을 했던 것이 거의 보편적이었잖아요. 지금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선택의 문제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직장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 어떡하지? 이게 미리 그냥 머릿속에 자동 세팅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집을 사야 된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너는 나중에 돈 벌면 빨리 집을 사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누나한테 부모님이 뭐 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흙수저 주시니까 도와줄 건 없고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너무 세뇌를 당해서 빨리 집 사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 자금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당시의 사회 초년생들의 분위기였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한다라고 해도 30대 중반에 하잖아요. 맞아요. 네. 직장 잡고 한 10년 있다 할 건데 내가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목표로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하는 분도 없고 설사 이제 그런 목표가 있다 그래도 집을 살까 그러면 집을 딱 보니까 집의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너무 비싸. 이게 뭐 한마디로 요즘 뭐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 문지방처럼 넘나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냥 애당초에 그냥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근데 또 뭐 현대인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 우울함을 좀 뭘로 풀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걸 사볼까, 저걸 먹어볼까, 저길 여행 가볼까, 캠핑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는 뒷전이 되고 그냥 소비가 한때는 욜로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플렉스. 근데 지금 제가 뭐 책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플렉스하면 망하는 거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뭐 플렉스가 뭐 한때 유행이었다 그럼 좋다 이거야 한두 번. 근데 지금 분위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냥 뭐 소비에 빠져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진짜 저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망하는 길인 거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 마침 이럴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독박으로 그냥 혼자 막 절약하고 남들은 잘 살고 그러면 괴롭지만 그럼 더 괴로워요, 확실히.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중에 가장 괴로운 지옥이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 어머. 그러니까 다 같이 지옥이면 괜찮아. 그치. 어차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고3 때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살았냐. 뭐 돌아보니까 옆도 고3 다 고3. 다 똑같네. 그런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버텨? 전우가 다 힘드니까 버틴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자, 짠테크를 당분간은 해야 된다, 돈을 모으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가도 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 해야 돼. 이런 분위기 때 하면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인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좀 갖고 오셨는데 이 책에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해보자. 플렉스 할 때가 아니고 좀 짠테크지만 짠테크도 참 보람있고 재밌게 해보자라는 내용을 담은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목표의식을 좀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마 왜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목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 세대가 목표를 잡기가 좀 어려운 세대인 거는 사실이죠.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잡을만 해야지 이게 좀 노력을 해서 안 할 텐데. 잡힐 정도로 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1억 모으기를 강조하는데 1억이 멀다 싶으면요. 정말 5년, 6년 지나서 1억을 모아라. 난 너무 먼 것 같은데. 그러면 3년에 5천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3년에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짜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손에 쥐는 날 본인이 느끼는 성취감을 한번 경험을 하신 분은 절대 제가 봤을 땐 재테크 실패 안 할 거예요. 그걸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목표를 잡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상 막 욜로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 분위기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좀 소비를 많이 통제하고 좀 목표하는 맞아요. 금액을 모아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근데 욜로 플렉스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여전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 있어요. 인스타 그러니까, 보면 골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소득이요. 우리의 소비가 그냥 우리 소득에 맞춰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인스타에 맞춰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인스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인스타 올린 거 그분의 라이프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골프웨어를 한 5개 챙겨가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는 분이 있어. 골프웨어를 5벌씩 가지고. 왜냐면 골프 치는 거엔 관심이 없고 사진 찍기 중간중간에 위해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매일 올리는 거야. 그러면 팔로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매일같이 골프장을 가네? 너무 여러분 그거 멋있다. 속으면 막 안 이런 됩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도 그거 연중 행사로 한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 라이프라고 생각하고 야, 이 사람의 라이프가 이러네? 그러고 나도 따라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특별할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일상인 건 사진 안 찍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혼자 김치찌개 밥 먹는 거 사진 안 찍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되게 좋은 데 그러니까 가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걸 그 사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캐디한테 들은 거예요, 이 얘기. 캐디 분들이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깐만 서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미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골프를 치러 온 거지. 골프는 못 친대. 골프는 계속 삽질만 하고 이러는 거지. 미치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네. 또 요즘 또 시기 골프 또 많이 치다 보니까 또 그 그러니까. 얘기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짠테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천만 원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3년에 5천만 원 괜찮지 3년 않습니까? 5천만 원. 132만 원만 저축하시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뭐 월 소득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이거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132만 원은 월 소득 관계 없어. 내가 봤을 때. 아니 무슨 월 소득이 관계? 200 벌어도 하세요. 그냥 132. 최소 무조건. 하고 그 200 안 벌 때는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132만 원 3년에서 5천 만들어 보자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 난 안 돼. 내가 200밖에 못 버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200 안 벌 때는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월급 200이나 버는데 내가 어떻게 한 달에 70만 원만 갖고 생활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단 무조건 선저축을 하고 그럼요. 그 네. 최소 금액이 132만 원은 맞아요. 그 저축을 무조건 해. 내가 소득이 뭐 직장인의 많든 의무 적든 저축입니다. 132. 많으면 좀 더 이제 네. 저축 금액을 좀 늘 수도 당연하죠. 있는 거고.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사회초년생들 중에 이제 월급이 적은 분. 맞아요. 제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네. 19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155만 원이 첫 월급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 300만 원 되려나? 당시에 삼성그룹이 굉장히 월급을 짜게 줬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그룹이 이제 업계 좀 최고 수준을 주지만 그때는 뭐 업계 중간 수준밖에 안 줬기 때문에 155만 원 받아가지고 124만 원 저축했거든요. 오? 네? 네, 그러면 31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화폐 가치가 지금 화폐 가치랑 달라. 제가 131만 원 갖고 생활했다 그래도 지금 돈으로 그 31만 원이 아마 한 6, 70은 될 것 같은데 네. 6, 70도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핸드폰이. 스마트폰 없었고 인터넷 없었고 배달 없었고 놀토 없었고 엽떡 없고 뭐 이러니까 아시겠죠? 왜 그런지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잖아, 코크님이. 네. 25년 전이면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요. 직장에서 이거가 많았다고, 술 문화. 맞아요. 매일 끝나면 맞아요. 끌려가서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가가 맞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출근했거든요. 그거 아시죠? 아, 예, 저도 그때 주말 놀토가 출근한- 없었어요, 여러분. 놀토가 어딨어. 토요일 날 1시에 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높은 분들이 안 가면 밑에 사람이 못 가는데 높은 분들이 4, 5시까지 신문을 봐. 토요일 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못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좋은 거지, 사실은. 돈을 쓸 시간이 그렇죠. 좀 돈을 많고 쓸 시간과 여가 생활이 길어진 그리고 거죠. 돈을 쓸 그런 이거. 환경이 주어졌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소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지금 맞아요. 자극을 더 많이 그러니까 받고 지금 있긴 있는 하네요. 분들이 이해는 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저랑 다른 컨디션이죠. 제가 어디 가서 몇 번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입사 동기 중에 유명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여러분 잘 누구요? 아시겠지만은 그 정용진 부회장이 제 입사 동기. 어머. 그래서 오.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은데 같이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고 저는 4년 6개월 만에 대리를 달았는데 그분은 4년 6개월 만에 상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저축을 빡세게 사실은 해서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진짜 10년 6개월 만에 3억 3천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약간의 우리 사주도 있었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사실 2005년도에 이제 집을 사면서
이제 사실 월급쟁이 부자, 그때는 월급쟁이 부자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초반에 강력한 저축 드라이브가 이 시드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2만 원 좀 꼭 하시기를. 그럼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소득이 높다 그러면 4,500만 원이다 그러면 265만 원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265만 원 3년 모으면 딱 1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네요? 4, 500이 아니 50% 그렇죠. 그러니까 500 근데 참 희한한 게 포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두 부부가 차인 지급액으로 한 달에 월 1,500을 벌어요. 30대 초반인데. 와, 많이 버네요. 뭐 직장이 요즘은 뭐 핵심 인재들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나 봐요. 근데 하여튼 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1,500, 나 같으면 1,500 정도 요즘 세상에 내가 30대 초반에 애도 없는데 그 정도 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래도 좀 문화생활이나 이런 데 좀 지출할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너무 잘 이분 즐길 놀라지 것 마십시오. 같아요. 220만 원 생활비 쓰고 나머지 싹 다 저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면 목표가 높아요. 난 최소한 이 정도는 10년 후에 살아야 된다. 이게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나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자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보기에는 야, 좀 저쪽 좀 바짝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라고 하는 오히려 분은 플렉스가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분 구조적인 양극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지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어떻게 5년, 10년 후에 바꿀 거냐에 대한 생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빈곤이라는 거는 금전적 빈곤이 아닙니다. 열정의 빈곤이야. 뭔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물론 2, 300 월급 받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사회초년생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데. 저도 처음에 60만 원 당연하지. 받았어요. 자, 155만 원.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이거를 미래에 바꾸겠다라는 열정이 없어지고 그 어려움에 적응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는 돈이 없고 조금 버는 사람 많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발버둥 치고 열정으로 뚫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딱 보니까 그냥 그 어려움에 적응했어. 아주 잘 살아. 편안해. 이런 경우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꼭 절대 금전적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빈곤하지 않은지를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의 소득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시간이 꾸준히 가지 않죠. 지나면서 늘어나죠. 경력이 쌓이면은 소득은 계속해서 맞아요. 늘어날 텐데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만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표액이나 그런 꿈이나 이런 걸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가계부를 지금 2개를 그러니까. 가져왔는데요. 요 가계부를 보고 이게 한 달 지출이구나. 네네. 지금 한쪽 이게 다른 거죠? 부부 부부와? 가계부 그리고 하나는 싱글의 가계부인데 600만 원 많이 버시네. 네, 이렇게 이제 봤을 가계부를 보시고 요런 소비는 좀 고쳐야 되겠다. 통신비 20만 원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또 지금 부부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 한번 볼까요, 해주시죠. 부부? 네네. 근데 600만 원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중에 중간 정도예요. 지금 4분위가 595만 원인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되는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변동 지출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 많은 경우가.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달에 카드값 많이 썼어. 앞으로 좀 줄여야 돼. 막 이런 거라는 거죠. 식비 줄이려고 네, 하고 식비 좀 줄여야 옷 돼. 좀 덜 뭐 사려고 좀, 하고. 그렇죠. 쇼핑 좀 덜 하자. 근데 사실은 정답은 고정 지출을 먼저 보여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은 아예 쳐다를 안 보는 이유가 근데 고정 지출을 어떻게 줄여? 어차피 나가는 건데 뭐 교통비, 통신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은 한번 정해지면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새는 돈 5만 원, 10만 원이 있으면 이게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1년이면 1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 지출을 잘 봐야 되는데 공과금 30만 원, 뭐 이건 뭐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통신비를 볼게요. 통신비가 아마 이게 뭐 기기값이 좀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저는 알뜰폰 쓰거든요. 지금 쓰고 계시는 알뜰폰. 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뜰폰은 그 데이터가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데이터 무제한 됩니다. 데이터 무제한 됩니다. 요금이 얼마 쓰시는데요? 요금 그러니까 이게 유심칩만 갈아 끼면 되고요. 저는 19,000원일 때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비싸죠. 뭐 한 2만 원인가 2만 5천 하여튼 그 정도면은 데이터. 물론 뭐 기기값이 들어가면 비싸질 수 있는데 네네. 이게 통신비는 그냥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거 조금 줄일 수 있고 대출이자 줄일 수 없고 보험료 뭐 많이 내시진 않네요. 보통 보험료는
월급의 한 2, 3% 정도 수준을 저는 얘기하니까 뭐 고정 지출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변동 지출. 자, 이게 이제 2인 가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녀가 있다는 자녀 얘기. 한 명. 한 명 있어요? 네. 3인 가구네. 네네. 보통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엔겔 지수가 20%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0만 원 번다 그러면 60만 원 갖고 먹는 거 해결 끝나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소득이 높아지면 엔겔 지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네. 소득이 높을수록 퍼센트지를 좀 더 그렇죠. 낮춰야 된다. 되는 거지. 금액은 커지니까. 그럼 이제 보면은 이 3인 가구다라고 봤을 때는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는 안 되겠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5에서 30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600만 원에 20%면은 120이고 20% 25% 잡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50만 원 안에서 좀 해결이 되면 진짜 아주 나이스한 건데 일단 외식비와 생활비가 100만 원에 뭐 다른 내용이 없네. 예,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실은 아이가 있으면 아이 육아비가 80만 원. 이건 육아 교육비구나. 교육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네요. 일단 이 변동 정도면? 지출은. 예. 아이들이 또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문화생활비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경조사비 최근에 결혼하셨나? 갚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육아 교육비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네네. 80만 원. 애한테 굉장히 사교육을 좀 지금 많이 시키는 건가요?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애가 몇 나이에 살인지에 따라서 따라서는 좀 다른 거죠. 몇 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이가 좀 많이 어리다라면 초등학교 좀 많이 가기 전이라면 초등학교 가기 전이라면 조금 많이 시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되기, 11살 되기 전까지 애가 뭘 잘할지 모르니까 실험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4학년 딱 되면 딱 결판 나잖아.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운동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약을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 천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요. 저희 집도 저 4학년 이후로는 교육비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드러나 그냥.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공부, 뭐 운동에 소질이 있으면 운동.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상태로 그냥 두셔야지. 그걸 안 되는 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뭐 한다.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아이도 괴롭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소비는 당장 뭐 엄청 많은 지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뭐 고정 지출이 240으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대출이자 120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집에 지금 대출이자가 요즘 최근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빼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과소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동 지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분의 소비를 보기 전에 저축이 30이야. 비상금에서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비상금은 저축 아니니까 30만 원. 쓰기 위한 이거는 비상금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문제 있는 거죠. 얘 무슨 얘기냐? 600만 원에 아직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한창 저축에 매진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아직 대출이자가 저렇게 많다는 건 집에도 대출이 꽤 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그죠? 자동차 할부도 나가고. 물론 이런 건 있겠다. 대출 이자가 120이란 얘기는 이게 원리금이 아니라 만약에 이자만 120이라 그러면 원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금도. 그러니까 그 원금은 저축하는 거라고 봐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축을 100만 원도 안 한다? 6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도 저축 안 한다? 그럼 나중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600만 원 벌 때 저축을 2, 300도 못 하는 사람이 그러면 7, 800 벌면 할 수 있다? 1000만에 그럼 아이는 가만히 있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축을 안 하니까 소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저축하려고 보니까 남는 거를 돈이 없는데 저축하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축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보자 생활해보자가 돼야지 어떻게 생활하고 야 남으면 좀 해 저축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재테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들을 맞아요. 꿈꾸는 많은 분들이 네네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의 이 영상에서도 어떻게 아껴요?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솔직히 어떻게 아껴? 봤지만 저도 저 같은 독한 인간도 아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으고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껴진 다음에 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155만 원 초월급 받았을 때 그냥 124만 원 저축을 했으니까 어떻게 돌아간 거지
나도 그때 뭐 좀 써볼까? 그리고 쓴 다음에 저축해볼까? 그럼 나중에 못했지, 나도. 뭐, 기본적으로 그때는 뭐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600만 원에서 한 50% 정도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뭐 대출이자 포함해서 저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 대출이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500만 원이라고 치면 500만 원에 20%, 250은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미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600만 원에 아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데 내가 지금 한 달에 250도 지금 저축을 안 한다? 문제. 사실 좀 문제 있거든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쉽지 않죠? 요즘 얼마나 애들 진짜 하다 보면은 막 휩쓸리면 다 해주고 맞아요. 싶고. 애들 전집 하나만 사도 몇십만 그러니까 원인데.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먼저 내가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이나 우리 생활하는 걸 맞춰 가보자. 그리고 아이한테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말이야. 엄마 아빠가 뭐 애는 나 하나밖에 없고 동생도 없는데 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다 당연히 해주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교육의 첫 번째라는 게 이 세상에 어떤 보상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이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 내가 만약에 너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 통장 보여주세요. 야 엄마 아빠가 너 대학 보내려고 지금 저축하고 있다. 야 힘들게.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게 세상이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본인도 뭐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허리띠 졸라매는 것만큼 아껴 쓰려고 하는 것만큼 아이한테 좋은 경제 교육이 어디 있겠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싱글분의 가계부 또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적금이 너무 싱글은 적어. 이제 딱 300이네. 월 소득이 300만 원. 교통비 15만 원. 근데 조금 멀리 사시나 보다. 근데 여기 쫙 보시면은 지금 교통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월세 80을 내요. 월세를 80을 낸다는 월세하고 거는 관리비 포함해서겠죠? 월세 관리비. 자, 그러면 월세 80을 내는 이유가 뭐야? 그럼 직주 근접 때문에 80 낸 거 아니야? 그러면 교통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 교통비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월세도 많이 쓰면 이거 도대체 어디 사시는 거야? 제가 그러네요. 봤을 때는 월세를 줄이든지 교통비를 줄여 걸어 다니는데 가서 월세는 내더라도 내가 교통비는 절약하고 시간은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멀지만 교통비만이 나와도 월세를 내겠다. 저렴하게? 이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 월세를 왜 내?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말고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면 어쩔 수 없지. 맞아.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집은 가난해도 집이 서울이어서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한 혜택 게 받으신 거예요? 맞아. 난 몰랐어. 그때 몰랐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것만 어쨌든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냥 회사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80% 저축했겠지. 근데 어쨌든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월세 80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으니까 제가 딱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월세 80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을지 월세가 나을지 좀 고민해보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소득이 300이면 버팀목 대출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은 연봉 5천 이하 같은 경우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1.2%로 해줘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이자 제가 본 한 20만 원, 25만 원 내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80을 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의외로 요즘 그 모바일 세대, 젊은 세대가 막 뭐 이런 거 인스타에서 어디가 좋은지는 잘 찾는데 맞아. 정부 홈페이지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 해주는지는 못 찾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말에 이런 말 있지만 우리 세대는 아실 거야. 뭐 우리 세대라고 엮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건데 요즘 세대한테는 그 말이 안 먹혀.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게 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되는 거 하세요. 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도 전세 대출 잘 보시면요. 내가 봤을 때 월세 80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왜냐? 본인도 이거를 문제점을 알긴 알 거야. 내가 300 버는데 월세 80 나가는 사람의 속은 어떻겠어? 그쵸.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본인의 소득의 15% 이상의 월세가 나가면 당연히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15%까지는 그냥 어찌어찌 용서가 되는데 그러면 45만 원까지는 그냥 어찌어찌 용서가 되는데 80? 이건 매일 잘 때마다 꿈에 나타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돼야 돼. 교통비는 뭐 어디를 다니시는지 어쩔 수 없는 부분. 교통비도요. 역마다 정액권 있습니다. 정액권 끊으면 한 15% 싸요. 어차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시고. 출퇴근 때 거의 뭐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딴 데 가는 거 쓰는 거 아니잖아. 항상 반복되는 교통비는 그렇다는 거죠. 통신비. 이분도 그냥 10만 원이잖아.
지금 저 삼성그룹 그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핸드폰이 같단 말이야, 기종이. 이게 말이 되냐. 재벌하고 나하고 진짜 이런 사람하고 핸드폰 갖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나는 항상 그래서 나는 항상 기종을 한 2-3개 정도 좀 뒤늦은 걸 쓰거든요. 근데 통신비 10만 원, 좋아. 뭐 젊은 세대니까.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주택 청약 좋고. 그리고 알뜰폰도 유심치 갈아 끼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걸 쓰는 분을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줄이려면 이런 걸 그러니까 다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젊음이라는 거는 뭔가 도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뭔가 나아지기 위한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은 야 나 절대 뭐 나아질 생각 없고 앞으로 미래를 잘 살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분들 영상 찾아보지도 어깨를 않아요. 그냥 뭐 멱살을 잡아서 끌고 와서 보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래가 더 나아지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 첫 번째 경제 원칙이라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보상이든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뭔가 좀 나아지려면 나도 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핵심은 그거야. 영수증에서 항상 고정 지출을 조심해라. 의외로 적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변동 지출이야. 뭐 내가 지난달에 뭐 친구 만나갖고 기분 의식을 하거든. 그냥 변동 술을 지출을 너무 많이 줄이려고. 먹어갖고 돈 많이 썼는데 그건 다음 달에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고정 지출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빼버려. 빼버려. 뭐 아니거든. 오히려 고정 지출부터 자, 먼저 그다음에 점검해라. 품위 유지비 나왔습니다. 50만. 이게 뭘까? 품위 요즘 유지비는? 보면 이제 옷 사는 건가?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뭐 그런 걸 운동을 수도 있겠다. 필라테스를 좋은 한다던가 거네, 그럼. 뭐 골프를 한다던가 외식비, 피부과를 쇼핑. 간다던가 맞아요. 그런 이제 외모적인 부분도 있고. 자, 이분도 지금 딱 보세요. 적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만 원, 20만 원. 아니, 그건 적금 아닙니다. 여행 네, 적금? 여행 적금은 적금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축이라는 거는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이 어디로 가야 돼? 미래 자산으로 가야지. 그게 저축이지. 여행 적금. 아빠 환갑 때, 칠순 때 뭐 해드려. 그거 적금 아닙니다. 그건 저축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 연기된 소비일 뿐이지. 그걸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게 따지면 그럼 적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공허한 마음일 거다. 왜냐면 저축하는 게 없으니까. 미래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희망이 안 보여. 남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자꾸 품위 유지비를 쓰려고 그래. 자꾸 인스타에 뭘 올리고 나는 행복하다. 난 잘 지낸다. 근데 순간적일걸요? 맞아요. 아마 이 저축을 안 하면 자존감이 안 올라가요. 저축을 먼저 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가 싱글일 때 이제 돈을 이제 안 벌다 보니까 이 돈 쓰는 재미에 특히 이제 쇼핑센터 가면은 막 카드 긁으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잖아요. 요즘은 돈 모으는 재미에 빠졌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봐봐. 얼굴이 지금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진 얼굴인데 그러니까 돈 쓰는 얼굴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어쨌든 돈 좀 써야 되는 얼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돈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일단 광채가 있게 후광이 딱 있잖아. 이게 결국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나는 라면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 왜냐면 뭐 나 내 통장이나 뭐 내 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화려한 거 먹고 사진 찍어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예, 진짜. 써서 없어지는 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 카톡에 그냥 사진만 남겨놓는 건데, 그거 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저축액을 크게 늘려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진짜 좋은 환경. 뭐 이렇게 열면 그냥 온라인 갖고 싶은 거 보고 뭐 싶은 거 그냥 너무 쿠팡 많으니까. 결제나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럴 때 좀 내 마음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절제하는 그런 노하우를 또 많이 절제하는 말씀을 노하우.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입사 때 동기 중에 BMW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즘은 발길에 채이는 게 외제차지만 그 90년대 후반에 BMW 벤츠 지나가면 다 쳐다봤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그 3 시리즈 굉장히 작은 차를 1m 80 정도 되는 애가 그거를 막 몸을 구겨 넣어가지고 거기다 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차는 멋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그랜저 탈 것 같은데 굳이 저러면서까지 저 외제차를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막 욕하면서 그 갖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멋있다. 그래서 뒤 돌아서서는 이제 그 친구 안 듣는 데서 에이그 넌 그러고 계속 그러고 살아라. 야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그걸 타고 다니나 보자. 뭐 약간 혼자서 이제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억누르려고 약간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나도 BMW 같은 거 갖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내 경제력으로 지금 안 되니까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경제력으로 그걸 가질 아무 때나 살 수 있다 이 정도가 되잖아? 그럼 별로 그게 내가 그런데 6, 7천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외벌인데
2012년부터 레일을 저가 타는 건 아니고 저는 네네. 어차피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우니까 음. 뭐 버스 타고 다니는데 집에 이제 차는 있어야 되니까 그 레일을 한 8년 정도 타라고 줬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강남에 있는데 강남은 다 2대씩 3대씩 있잖아, 차가. 그렇죠. 차에 이렇게 주차장에 딱 보면 8대 2예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8이고 2가 제네시스야.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거기에 레일을 딱 세워놓으니까 동네 엄마들이 어머 저기 세컨드 차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 우리 세컨드 차냐 메인 차거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또 이렇게 주책맞게 또 커밍아웃을 했는데 8년 동안을 그 주차장에 레일을 세워놨다 이거지. 그러면 그게 뭐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김숙 씨가 그러더라고. 네. 있는데 그거를 그런 거 타는 거 자체가 간지다 이거야. 김숙 씨 얘기는. 그게 그런 게 간지구나. 뭐 어떻게 억눌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딱히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쓰면 쓸수록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계속 써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즐거운지 불안해지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즐거운 거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많이 하는 멘토링 하는 이 젊은이들한테 그 카톡을 많이 하다 보면 모든 젊은이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카톡 사진이 그 에펠탑이던데 나는 뭐 유럽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미국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출장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거 말고는 갔다 온 적이 없는데 뭐라 그럴까 내가 여행을 가고 캠핑을 하고 막 소비를 하고 명품을 지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소비는 절대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한번 목표를 갖고 돈을 아무리 남들은 우스운 돈이야 야 그 3천만 원이 돈이냐 뭐 5천이 요즘 돈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진짜 그거를 이거 볼륨을 키워가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행복해요. 그거를 볼 때 기분 좋아 뿌듯해. 그거에 대한 어떤 행복을 느끼는 쪽에 연습이 되면은 굳이 소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이런 또 노하우도 말씀해 주셨죠.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만 놔라. 예. 우리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세요 그냥. 담아놓고 며칠 지나고 보는데도 계속 갖고 싶다. 그러면 갖고 싶는 그건 사도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충동으로 담아놨다가 결제하지 말고 충동으로 담아놓고 제가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제 삼심제도요? 결제 삼심제도. 3가지만 물어보고 결제하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결제하지 말고 담아놓고 3가지를 물어봐라. 첫 번째 심사는 진짜 필요한 건지를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있으면 좋은 거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돼. 물어봤더니 아 진짜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무죄야 무죄. 이심을 가서 필요해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다음 3번 단계, 심사해야 다음 되니까 2번째 심사는 이제 그거죠. 재심 들어가서 예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예산이 있는지. 예산 있다. 그러면 이제 걔도 무죄지. 그러면 이제 결제에 가까워진 거죠. 마지막 네. 최종 대법원 네. 판결만 남았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의 3심은 이겁니다. 대체제는 없는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이게 있을 사실은 수 있으니까. 굳이 맞아. 이게 대체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사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건 사세요. 그거는 좋은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셔라. 어떤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며칠 지나다 보면은 까먹는 경우도 있고 며칠 지나서 보면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런 있고. 경우도 있어요. 며칠 지나서 들어갔더니 살려고 들어갔더니 다 품절돼가지고. 맞아. 그런 못 경우도 사.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든 또 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나 어떤 경우 바빠갖고 안 보다 보면 나는 그거 산 걸로 착각하는 데도 있어요. 나 그거 산 거 아닌가? 보면 안 샀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로 산 필요하지 거라고 않네. 생각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현대인들이 싸다, 뭐 할인 혜택이 있다, 뭐 사은품이 있다,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때든 최대한 소비를 좀 미루는 게 필요하네요. 맞아요. 예. 장바구니 밀어놓고 또 계속 생각해보고. 소비를 미루면서 미루어짐으로써 내가 증가하는 나의 자산이나 통장에 늘어나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금액이 빨리 늘어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주죠. 저는 그래서 소비 안 합니다. 지금도 소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별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싼 물건, 괜찮은 물건 다 와이프가 사준 거지. 물론 그 돈이 다 제 돈이긴 한데 내가 결제를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뭘 한다 그래도 20-30만 원 그러면 이거 요즘 20-30이면 싼 거야. 근데 나는 옛날 그 기준에 갇혀 있어요. 20-30? 야, 이걸 20-30에? 난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난 못 사요, 진짜. 그러면 와이프가 일로 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그래서 산 거야. 그래서 선글라스를 25년 만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는
신혼여행 갈 때 무슨 그 하나 산 거 이후로는 얼마 전에 처음 샀는데 아니 무슨 선글라스 가격이 뭐 3, 40만 원이야. 네, 그거 4, 50만 나는 원 이해가 하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건 도저히 마음이 안 가. 이걸 3, 40을 낸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안 샀거든. 결국은 와이프가 이제 카드 뺏어서 사줬는데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 한 2, 30년 쓰시라고. 그렇게 되면 아, 저 인간 진짜 독하다. 저 인간이 뭔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도 막 옆구리에 바늘 찔러가면서 참으면서 안 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사는 게 행복하다니까 진짜. 내 돈이 쫙 쌓이니까. 오르면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증가되는 행복만큼 큰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승진이 왜 기분 좋으냐? 월급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인간이 주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행복하냐? 내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이 증가하니까. 운동을 하면 왜 행복하냐? 내 몸이 그만큼 좀 좋아질 거라는 그 가능성. 이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에는 행복이 없어요.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해보세요. 소비가 행복을 주나? 안 줍니다. 절대 행복을 안 줍니다.